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알고 계신 기업이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친숙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던 탓에 좀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500원에 비중 34%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좀처럼 반등이 안 나와서요.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3월 8일이면 올해 이제 상반기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이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때도 거의 뭐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외로 이제 10만원 밑에까지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주가가 지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 기업입니다. 그것도 대형사죠.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와 더불어서 거의 이제 게임 3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넷마블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실적 부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게임 기업들이 상반기에 뭐 실적이 좋지 않았냐? 이거는 뭐 예견이 되어 있던 건데 그 중에서도 넷마블은 조금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넷마블에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신작 라인업의 부재죠. 근데 부재일 뿐만이 아니라 상반기에 출시하려고 했던 다량의 라인업들이 또 연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게임사들이 지금 상반기에 다 겪었던 거예요. 공통점이긴 한데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금 올해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신작에 대한 연기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기가 됐던 부재가 됐던 한 가지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면은 흥행을 해야 되는데 이 흥행 여부에서도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게임즈 보면은 모바일 게임 우마무스메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1, 2분기든 뭐 작년이든 어느 정도 좀 분기별로 부진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시즌에 나오는 게임들이라도 굉장히 좀 흥행을 해야지만 그 전에 이제 수익성 부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의 또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넷마블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이제 뭐 세븐나이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매출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요. 뭐 흥행에 있어서 뭔가 중장기적 모멘텀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넷마블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이렇게 딱 내놓을 만한 흥행작이 좀 없다 보니까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게임이 잘 되려면 이 마케팅비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비도 지금 상쇄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게임 라인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른 게임사와 조금 차별성보다는 다른 이제 여타 동종업계 게임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다른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게임이 만약에 잘 안 돼요. 특히 우마무스메도 생각보다 출시했을 때 별로였었거든요.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이제 분위기나 반응들이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별로였었는데 얘가 지금 뜨기 시작하는 게 7월에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지금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에 마켓 매출 거의 1위를 좀 달성을 하고 있죠. 근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서 기존 게임이 좀 부진한 것을 만회하려는 느낌이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른 게임을 계속해서 좀 만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게임에 있던 유저들이 많이 이탈을 하게 되겠죠. 변화가 없으니까요. 유저 이탈이 일어나서 얘네들은 이제 다른 게임들을 굉장히 좀 많이 찍어내는 편인데 이것조차도 지금 출시가 안 되고 있고 연기가 되고 있고 마케팅비는 마케팅비대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NC소프트나 카카오게임즈에 비하면 지금 운영 문제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NC소프트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기술력은 좋아요. 근데 NC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
자체가 좀 1년 동안 많이 안 좋았었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임들, 과거에도 그랬고요. 뭐 리니지라든지 아이온 이런 게임들이 생각보다 좀 과금 유도가 강하다라는 점에서 유저 이탈이 좀 대거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전에 이제 게임성 자체는 굉장히 기술력을 좀 많이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그 게임작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좀 다분한 편인데 넷마블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뭐 단순히 뭐 흥행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종합적인 면에서 조금 카카오 게임즈나 NC소프트보다는 살짝 떨어진다라는 거죠.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뭐냐, 이제 자체 게임 개발보다는 거의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적 재산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게임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게임에 대한 재산권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로얄티가 또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한 달에. 그래서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매출이 아니라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출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게임 하나를 만들었을 때 본인들 소유가 아닌 이미 다른 게임사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돈을 주고 사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넷마블이라는 플랫폼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래 만든 게임사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수익성 악화의 기본적인 원인이다. 그럼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왔으면 결국에 이제 수익을 잘 내야지 얘네들이 마진 차익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추정치 대비했을 때는 과대의 낙폭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뭐 하반기에 모두의 마블, 또 메타월드,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또 출시가 되고 또 이제 흥행을 해야지만 좀 중장기적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고점 부근까지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현저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넷마블보다는 저는 카카오 게임즈나 NC소프트가 낫다라고 봐요. 굳이 게임주를 이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카게임이나 이제 NC소프트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거죠. 게임성도 그렇고, 특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굉장히 역대 최대 실적에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넷마블은 아직도 이제 라인업 출시 연기라든지 마케팅비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작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같은 게임업이지만 오히려 반대적인 상황을 간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성장성이나 기술력 부분이나 운영 부분을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나 이제 NC소프트 쪽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서 상반기보다는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게임업황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뭐 중간적으로 이제 반등 혹은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이상 돌파하기에는 뭔가 모멘텀적인 게 부족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본전 정도까지 오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최대한 47에서 45%는 올라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 전환을 이루지 않는 이상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차라리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실이 너무 심각해서 난 좀 더 봐야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대응을 하셔도 좀 무방하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넷마블도 오늘 한번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구간은 넓게, 그리고 목표선은 좀 짧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큰 수익은 아니어도 2%씩 단기간에 뭐 3번이나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 구간이고, 네, 반등이 나올 때는 분할 매도 구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가 5번 쌓이면 10%죠. 절대 적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딱 봐도 넷마블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하락세였었습니다. 그쵸? 누가 봐도 이거는 하락세였는데 이 안에서도 가격에 대한 전략을 잘 짜게 되면은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음봉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점상 쳐가지고 뭐 한 5번, 6번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은 무조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더라도 음봉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아무리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로 가더라도 이렇게 중간 반등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넷마블 역시도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보면 하락세지만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때를 잘 이용을 해서 누적 수익률을 쌓아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총 이제 6번의 매도 구간이 있었습니다. 뒤에 소수점 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2%씩 6번 하면 12%의 수익이죠. 지금 아까 손실률이 거의 마이너스 45%이신데 이 정도면은 타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뭐 1,000만원 들어갔으면 500만원 가까이 까인 거기 때문에 원금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 500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손절을 하게 되면. 그치만 큰 수익은 아니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누적 수익률로 쌓아 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마이너스 45%의 수익이 손실이 아니라 플러스 12% 총 수익금은 무려 236만 9,600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1,000만원 기준으로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1,200 가지고 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50에서 마이너스 500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원금이 뭐 600에서 500밖에 안 남는 현상이 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금이 지금 2배 차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방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무조건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업황을 잘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워낙에 경기도 많이 타고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우상향을 한 종목은 여태까지 NC소프트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은 넷마블 게임주라는 특성상 우리가 중간중간에 대응을 잘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2%의 수익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6번이 쌓이게 되니까 12%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뭐 총수익이 236만 9,6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누적 수익률을 쌓게 되면은 또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이라는 게 생기죠. 자금. 이런 식으로 쌓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한 방에 몰빵해서 뭐 운 좋게 올라가서 몇 배 먹는 것도 정말 운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이제 좀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반드시 급락 나올 때 전 재산 다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방을 노리는 투자는 사실 투기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안전하게 이렇게 쌓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1,000만원에서 1,200이 됐으면 그 다음에 1,400, 1,500, 1,600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지 뭐 100만원 갖고 뭐 1억 만들기 단기간에 100만원 갖고 1억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네 100배가 올라야 됩니다. 이런 주식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오른다고 해도 거기까지 갈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너무 저는 비현실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방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절대. 한 방으로 수익을 보게 되면 이 맛을 못 잊어요. 나중에 100만 원, 50만 원이 수익으로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또 그런 종목들만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것들 보면은 거의 이제 테마주들이 많죠. 특히나 이제 소형주들인데 그런 거 잘못 물리면 그동안 벌어놨던 거 한 방에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주식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이때 예를 들어서 1억, 2억 벌면 뭐합니까? 어차피 이런 방식을 고수하면은 그 돈이 영원히 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주식은 한 방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누적으로 쌓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차곡차곡 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한 방에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2억 이런 일확천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 리스크 관리가 결국에 되지 않으면 그 돈을 까먹는 거는 결국 시간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안정을 추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는 계속해서 내가 매수 전략을 다 짜서 분할 매수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뭐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날짜,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